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해제 두 개의 주제를 정리할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시험 끝나고요. 수험생한테서 산삼을 받은 적 있어요. 예, 고생했다고. 예. 여기 수험생이죠. 수험생이 저한테 산삼을 보내왔어요. 그럼 이분이 산삼을 재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장례삼이겠죠. 아마 장례삼. 예, 여기 장례삼을 재배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 수험생이 있고 그래서 저분이 저한테 어떻게 보낸 거냐면 이쪽 재배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고 돈은 자기가 지불할 거예요. 그죠? 이 업체한테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산삼을 누구한테 보내주세요? C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이분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어떤 요청을? 내가 뭐 할 테니까? 돈을 낼 테니까 산삼은 누구한테? C, 우리 주소 내가 불러줄 테니까 이분한테 산삼 보내라고. 그래서 이 재배업체가 오케이 하고 승낙을 했어요. 승낙을. 그럼 계약은 누구랑 한 거예요? A하고 B하고 계약된 거죠?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이. 산삼값은 내가, 산삼은 C에게 갖다 줘라. 오케이. 그래서 이 A의 요청에 의해서 이 거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를 요약자라고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요약자. 왜? 얘가 요청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니까, 태동이 된 거니까. 그리고 B가 승낙해줘야죠. 승낙해줘야죠. 그래서 B를 낙약자라고 이름 붙여요. 뭐라고 붙여요? 얘가 승낙해줘야 계약이 됩니다. 그 계약이 만약에 5월 1일 날 계약이 이루어졌다. 5월 1일 날. 그럼 이 계약이 체결될 날은 언제? 5월 1일 날. 이때 저한테 이렇게 산삼이 왔을 때 제가 수익자인 제가 너무 이거 부담스러운데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면 싫어요라고 거절하면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약이 안 된 거예요? 계약은 성립한 거야? 계약은 성립한 거죠? 언제 성립한 겁니까? 5월 1일 날 계약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근데 이 계약에 따라 효력이요. 효력이 언제 생겨요? 효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이 계약은 이미 5월 1일 날 이루어졌고 이 계약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는 누가요? 수익자가 뭐를 했을 때? 수익 표시했을 때. 수익자가 무슨 표시요? 수익 표시를 해야 권리가 생긴다. 권리가 생겨요. 따라서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뭐한 시점? 성립한 거하고 권리가 뭐 하는 거? 생기는 게 시점상 다르다. 그래서 계약 성립이 이루어진 날짜는 언제? 5월 1일. 권리가 생기는 거는 5월 10일이었다. 5월 10일.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삼이. 계약대로 효력이 생기죠. 효력이 생기는 거는 언제? 수익 표시했을 때다. 따라서 수익 표시는 계약 성립하고 관련이 있어요. 권리 생기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생기는 거를 결정하는 거지 계약 성립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요. 수익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수익 표시는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 그래서요. 수익 표시는 계약 성립 요건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요건? 발생 요건이다라고 그래. 발생 요건이다. 이거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뭐라고 외워요? 수발이라고 외우면 돼. 수발이라고. 수발이. 수익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수발이라고. 수발이. 수익 표시는 발생 요건이니까 얘 이름을 수발이라고 이름 적어두면 돼요. 시험 끝나고도 안 잊어버려 그러면. 수익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맞죠? 아니라니까. 이 쉬운 거 자주 틀려요. 이런 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나와. 점수 고득점 안 돼요. 그러면 계약은 이 A, B가 계약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C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 계약을 무슨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누가 요청을 해서? A가 요청을 해서 A를 뭐라고 불러줘요?
요약자. B가 승낙해야죠. B를 낙약자. 승낙자라고 안 해. 낙약자라고 그래. C를 제3자 또는 수익자. 이렇게 이름 붙여요. 구별할 거는 수익 표시는 계약 성립 요건이다. 그럼 맞음 틀림? 틀립니다. 그죠? 계약 성립 요건이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만나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뭐라고요? 수익자라고 그래요. 자, 이제 조금 더 우리 시험에 관련된 사례 구성을 해볼게요. 갑이 돈이 필요해서요. 이 병이라는 친구한테 가서 돈을 3억을 빌렸어요. 3억을 빌렸어요. 빌린 걸 무슨 계약?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렸죠? 돈 꿨어요. 3억을. 누가 채무자? 갑이 돈 빌렸죠? 갚아줘야 돼요. 갚아줘야죠. 얘는 돈 받을 사람이죠? 예, 저 갚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아무리 해도 돌지 않아. 그래서 이 병이 이 갑한테 야, 너 안 갚으면 이번 달까지 돈 안 갚으면 네 집 경매 압류할 거야. 압류할 거야. 그래서 갑이 부득이하게 가지고 있는 집을 을한테 뭐 하기로? 팔아가지고 집을 뭐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집값을요. 그 돈을 받아서 원래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제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집을 내가 너한테 팔 테니까 그 돈을 을이 누구한테 넣으라고? 병에게 주라고. 둘이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집을 매매로 넘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를 갚기 위해서예요? 3억의 돈을 뭐 하기 위해서? 갚으려고. 이거 갚으려고 지금 집 팔고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죠? 따라서 갑이 저지른 계약은 두 가지 계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병한테는 무슨 계약? 소비대차 계약. 돈 빌린 거죠? 돈 빌린 거예요. 3억. 그 계약을 무슨 계약? 소비대차 계약. 이 계약은 누구랑 한 거예요? 갑하고 병하고 한 거예요. 병하고. 병을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수익자 없어요. 수발이 앞으로 수발이. 수발이랑 한 거예요. 하나 먹은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버린 거야. 왜 수발이라고? 수익 표시는 발생 요건이라고. 계약 하나 했죠? 그리고 요 집을 팔아가지고 뭐 하기로? 집을 매매해서. 뭐 갚으려고? 돈 갚으려고 집 팔죠? 그럼 얘가 받을 돈 3억을 누구한테 주면 돼요? 병에게 건네주면 계약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돈 이렇게 줘, 돈을 이렇게 줘. 오케이. 그럼 이 계약이 정리되는 거 해볼게요. 정리되는 거. 갑은 급부인 집을 어떻게 하면 돼요? 급부인 집을 을에게 주면 되죠? 그럼 을은 돈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주면 되죠? 그럼 끝나네. 이 3억이 해결됐죠? 그러면 원했던 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깔끔하게 정리되죠? 그런데 잘 안 될 때, 일이 꼬일 때가 있어. 꼬일 때 해볼게요. 계약 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 갑이 집을 을에게 팔기로 계약을 했죠? 오케이. 그때 이 계약이 을이 이행을 안 해서, 그럼 을이 돈을 일로 보내서 안 보내서? 안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은 되었는데 낙약자 을이 돈을 일로 보내서 안 보내서? 안 보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대로 이행을 한 거예요?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했다라고 이름 붙여주면 되겠네. 그죠? 을이 채무를 이행하면 안 하면? 안 하면. 얘는 돈을 보내줘야 될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죠? 채무를 일로 이행을 안 했어.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면 불이행하면? 불이행하면. 그러면 얘는 돈 받는다고 수익 표시는 했는데 받는다고 수익 표시했어요. 누가? 수발이가. 그죠? 그런데 얘가 돈을 안 보내면 갑은 어쩔까?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네. 파기할 수 있죠? 얘가 돈 안 보내면 계약 파기할 수 있어. 누가 파기를 해? 갑이. 얘가 주기로 했던 급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사람, 파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병이 아니라 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약을 체결한 건 누가 체결한 거예요? 병이 아니라 갑이죠. 그래서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냐? 갑이지 병이 아니다. 따라서요, 첫 번째, 을이 채무를 이행하면,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무 불이행을 일으키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해제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해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해제권자죠. 해제권자는 누구냐? 갑이지 병이 아니다. 그렇죠? 병이 와서 해제할 권한은 왜 없어요? 병은 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 권한이 얘한테 없다. 그래서 을의 채무 불이행이 초래됐을 때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한다, 병이 한다. 갑이 할 수 있다, 병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땡이다. 두 번째, 이 계약이요. 이 계약이 을의 사기였다면, 을의 사기로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면 갑은 이 계약을 하자 있는 계약을 한 거네요. 그죠? 사기당해서 계약을 한 거니까 하자 있는 계약이죠. 그럼 갑은 그냥 둬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을의 뭐 때문이었다? 기망으로. 기망이 사기죠.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자도 누구예요? 취소권자도 갑이죠. 갑. 갑이야, 갑. 병이요, 갑이요? 갑이다. 병 아니고 갑이다. 시험 문제. 당사자가 갑이죠. 그러면 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 이 기본관계라고 그래요. 이 매매 계약을 무슨 관계? 기본관계라고 그래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되면? 취소가 되면 옆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뭐라고요? 꽝이 되었다. 꽝이 되었다. 야는, 수발이는 돈 받을 권리 어떻게 돼? 얘가 돈 받을 권리는? 얘가 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걸 뭘 요구하는 거? 돈 요구하는 거죠? 얘가 돈 달라고 요구하면 얘는 줘야 돼, 안 줘도 돼? 돈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핵심이 이거죠? 3억을 얘한테 만약에 이 계약이 깨지지 않았다면 돈 보내는 게 맞죠? 약속한 대로 돈 보내야지, 수익자한테. 그런데 계약이 어떻게 되면? 꽝 되면 얘가 돈 달라고 요구하면 돈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주고 항변할 수 있다. 뭐라고 항변해요? 을이 병한테. 기본관계가 어떻게 돼서? 꽝 돼서 네 요구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의 기망으로 계약이 어떻게 되면? 취소되면, 취소권자는 갑이죠. 그 취소가 되면, 계약이 어떻게 되면? 취소가 되면 뭐가 취소된 거예요? 기본관계가. 기본관계가 꽝 돼서 취소가 된 거죠. 그러면 을이 돈 달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을은, 아니 병이 돈 달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을은 줘요, 안 줘요? 안 줘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이게 꽝이면 네 권리는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야, 네 권리, 수발아, 네 권리가 어디서 생긴 거야? 수발아, 네 권리가 어디서? 기본관계로부터 네 권리가 생긴 거죠. 근데 이 권리가 어떻게 되면 기본관계가 꽝이 돼서 무효로 되든 취소가 되든, 무효나 취소가 됐죠. 그럼 얘 권리도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수익자가 돈 달라고 요구를 해도 낙약자는 뭐예요? 돈을 보내요, 안 줘도 돼요? 안 주고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요, 이 계약이요, 이 계약이 기본관계가 어떻게 되면 그대로 있어요? 취소가 되면? 취소가 되면, 이 시험 아주 잘 나오겠네. 취소가 되면 또는 무효로 되면, 취소나 무효로 되면 꽝 된 거죠? 그러면 을은 누가 돈 달라고 그래도 병의 급부 요구, 병의 무슨 요구를? 돈 요구를, 병이 요구하는 돈 요구를 받아줘요, 거절해요?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항변. 왜 항변할 수 있어요? 계약이 어떻게 돼서? 취소가 돼서 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다고. 따라서요, 여기서 순수하게 보면 병의 권리는, 이 수익자 병의 권리는 언제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됐을 때의 권리가 살아있는 거지. 이 기본관계가 뭐가 되는 순간? 꽝 되면 얘 권리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돼요. 따라서요,
수익자의 권리는 어디서 파생된 거예요? 기본관계에서 나온 거다. 기본관계에서. 그래서 요 2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관계가 어떻게 되면 꽝이면, 기본관계가 뭐가 되면 꽝이 되면 누구의 권리도? 수익자의 권리도 뭐가 돼요? 꽝이다. 수익자의 병의 권리도 꽝이다. 병의 권리 꽝.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꽝이면? 기본관계가 꽝이면 누구 권리도? 수익자의 권리도 뭐가 돼서? 꽝이 돼서 낙약자 을은 돈 보낼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보내야 될 을은 누가 요구하는 거? 병이. 수익자가 돈을 아무리 달라고 요구해도 줘요? 거절해요?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 이거 없다냐 있다냐 이거 시험 나와 계속해서. 거절할 수 있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항변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없다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거야. 돈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 왜 안 보내? 이 계약이 꽝이니까 못 보내. 질문 이제 요 2번까지 됐나요? 첫 번째 1번은요. 첫 걸음은 뭐였어요? 1번은 한 걸음은 뭐였어요? 채무불이행이 됐을 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해제를 누가 하느냐? 해제권자 골라내는 거죠. 해제권자는 병이 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한 사람이 하는 거지. 이게 첫 걸음. 두 번째 걸음은 기본관계가 뭐가 되면? 꽝이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누구의 권리도? 수익자의 권리죠. 수익자의 권리도 뭐가 된다? 꽝이 된다. 그래서 기본관계가 소멸하면 수익자의 권리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안 받는다? 기본관계가 뭐하면? 꽝이면 수익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시험 문제. 소멸한다 시험 문제. 영향을 받는다 소멸한다. 예, 같은 맥락. 그 말은 뭐예요? 을은 누가 요구하는 걸? 병이 돈 요구하는 거를 줘야 돼요? 거절해도 돼요? 거절해도 되죠. 다른 표현으로 항변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여기가 시험 맨날 나오는 거야. 맨날 똑같은 거를. 두 걸음 나갔죠? 자 이제 세 번째 걸음. 여기까지만 가요 오늘은. 여기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 세 번째 걸음 가요. 자, 요 2번은 뭐가 꽝이 된 거예요? 이 매매계약, 가바구라고 이 집 매매계약 체결했던 것이 무효나 취소돼 버려서 꽝 돼 버린 거죠. 자, 이번에는 가바구 을이 아니라 누구요? 가바구 병. 가바구 병하고 무슨 거래가 있었는데? 돈 거래했죠? 돈 거래했어. 소비대차로 돈 빌렸어요, 얘가. 오케이? 요거는 기본관계하고 다른 거야, 이거는. 가바구라고 집을 매매로 넘긴 거를 기본관계라고 이름 붙였다면 이걸 뭐라고 붙여요? 대가관계라고요. 무슨 관계라고? 대가관계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대가관계는 갑하고 병하고 돈 빌린 거야. 이거. 따라서요. 갑은 계약을 하나를 한 거예요? 두 개를 한 거예요? 두 개를 한 거예요. 두 개를. 갑하고 병하고는 뭐를 빌리고? 갑하고 병하고는 뭘 빌리고? 돈을 빌리고. 갑하고 을하고는 집을 매매를 하고. 그죠? 집을 왜 매매한 거야? 뭐 하려고? 돈 갚으려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집을 매매하고 있어 지금. 이해되시죠? 상황을. 그때 이 돈 빌린 게 10년 지나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 뭐가 없어져요? 대가관계가 소멸하네. 대가관계가 10년 지나서 이 채권이 소멸해버렸어. 어제부로 이게 소멸했어. 그럼 뭐가 소멸한 거예요? 대가관계가. 그죠? 대가관계는 누구하고 계약? 갑하고 병이지. 기본관계는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 이거 구별 못하면 난리. 전쟁이야 전쟁. 대가관계, 갑하고 병의 관계. 그죠? 요 대가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어제부로 소멸했어요. 소멸시효 때문에 저 채권이 없어졌어. 소멸하면 이제 여기가 복잡해. 제일 헷갈려서 3번이.
1번은 쉬워. 왜 쉬워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꽝꽝 하면 돼. 꽝꽝. 아우, 이 쉽지. 그죠? 저거 꽝, 이거 꽝. 쉽죠? 근데 요 3번은 그게 아니야. 요거 암기하면 안 돼, 암기하면. 암기하면 전혀 그 이후로 전진을 못 해요. 대가관계는 갑이 뭐 빌린 거 병한테? 돈 빌린 거죠? 그게 10년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소멸했죠? 그러면 이 기본관계는 갑하구라고 집 매매한 거 있잖아요. 집을 매매해서 돈을 누구한테 넣어주기로? 병한테 넣어주기로 계약을 했어. 그죠? 요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꽝 되면? 이게 꽝 돼 버렸어. 어제부로. 그죠? 채권 없어졌죠? 근데 집은 이미 계약했죠. 이걸 팔기로. 그죠? 그래서 돈을 얘한테 3억 넣어주기로 했죠.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 이 계약은 무슨 관계? 기본관계. 기본관계는 이게 꽝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직감적으로. 왜 직감적으로? 별개잖아. 뭐하고 뭐가 별개야? 이거는 누구하고 계약이야? 갑하고 병하고 돈 빌린 거죠? 병하고 한 거지. 이거는 대가관계는. 이게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소멸됐다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에는 얘한테 영향을 안 준다. 영향을 안 주고 영향 안 받아. 이거는. 오케이? 별개니까 이거는. 그죠? 상대방이 다르잖아. 상대방이. 돈을 갚으려고 집을 파는 거지만 이 상대방이 어때요? 상대방이. 별개죠? 그래서 이 계약이 어떻게 돼도 소멸돼서 사라져도 이 기본관계는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이 기본관계는 그대로 유효다. 이건 유효인 거예요. 뭐만 꽝이고 대가관계만 없어진 거고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뭐를 주리모? 집을 원래대로 넘겨줘야 되고 을은 병한테 뭐를? 돈을 주는 게 맞지. 이게 어떻게 됐어도? 꽝 됐어도. 얘하고 계약을 했어 안 했어? 그죠? 맞죠? 그럼 얘는 집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을 입장에서 보세요. 을은 지금 저 집을 뭐 하려고? 가지려고 그랬어. 내가 저 집을 무조건 가져야 돼. 왜? 나 이사 오려고 이 집 다 팔고 지금 이거 가지려고 그랬죠. 그죠?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취소되거나 무효됐다고 그래서 이 거래는 꽝이에요. 영향을 안 받아. 영향받으면 안 되지. 나 집 있어야 돼. 저 집. 누구 입장에서? 을. 나 집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집을 갑은 을에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급부를 이전해야죠. 그러면 낙약자는 병에게 뭐를? 돈을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야지. 그러면 병이 뭘 요구하는 거를요? 돈 요구. 병이 을에게 돈 요구하는 거를 을은 거절해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안 되지. (2번은) 어떻게 됐어요? 뭐가 꽝이면? 기본관계가 꽝 되면 병의 권리도 꽝 됐죠? 그래,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뭐에 영향을 받았어요? 얘 권리는 기본관계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대가관계가 뭐해도? 소멸돼서 꽝 됐죠? 그럼 병의 권리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우, 이거 헷갈리겠네. 그죠? 그러니 시험에 무조건 나오지. 100%. 암기하면 망해요. 이해하셔야 돼. 얘 입장에선 뭐를 원해요 지금? 집을 원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집이야. 그죠? 그럼 계약 됐어 안 됐어? 계약 되어 있죠? 이 계약에는 하자가 있어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줘야 되고. 얘는 돈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 되지. 얘한테 줄 거 원래 얘한테 줄 걸 얘한테 주는 것 뿐이잖아. 그럼 얘는 집을 줘야 되고 안 줘야 되고? 줘야 되고. 을은 얘한테 돈을 줘야 되고.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뭘 요구해도? 돈 요구해도. 병이 돈 요구해도 을은 줘야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요? 그건 얘네 둘의 문제야. 이거는. 얘하고 별개지. 전혀 별개인 거예요. 전혀 별개지. 이거를 얘한테 와서 따질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죠? 계약 상대방이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지. 이걸 왜 병한테 와서 병이 와서 이 문제 가지고 얘한테 와서 따져요.
그건 둘의 문제예요. 그건 둘의 문제. 얘한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을은 누구랑 계약을 한 거예요? 갑하고 진매매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모 엉뚱하게 갑하고 병 문제 가지고 왜 얘한테 와서 따져? 그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을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 병한테 돈을 줬으니까 지금 갑은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한테 간 돈을 병한테 지금 손해배상하고 사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손해배상을 받아요? 병이. 지금 해제돼 버렸습니다. 이게 해제된 게 아니라 소멸했다니까. 채권이. 채권이 소멸해도 급분 어떻게 돼? 급분은? 원래대로 줘야죠. 원래대로. 자, 그래도 2번하고 3번이 전혀 별개인 거예요. 예, 2번은 뭐가 꽝이었을 때요? 기본관계가 꽝이 되었을 때 문제가 2번 문제. 3번은 대가관계가 꽝이었을 때 문제야. 이거 보셔야 돼. 이거 엉뚱하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시험은 이거 물어가. 2번하고 3번. 자꾸 이상한 거 쳐다보면 안 돼요. 삐딱선 타면 대책 없어 여기. 삐딱선을 타면 민법은 끝도 없어요. 배가 산으로 가. 정말 딴 데로. 여기 보셔야 돼. 여기에 시험 나오는 데를. 엉뚱한 데 파지 마시고. 그래서 요 거래가 잘못되면 얘 권리도 어떻게 되는 거야? 영향을 받죠. 근데 대가관계가 잘못돼도 이 거래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요 관계가 아주 중요한 맥락이다. 자, 이 문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맨 위에 조문 539조.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제3자의 별표, 제3자가 누구? 수익자. 수익자라고 쓰세요, 별표. 그 수익자는 태아도 돼요, 태아. 누구도 돼요? 태아도 돼요. 아빠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한다. 보험회사하고. 을이 보험회사, 아빠가 갑.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요? 태아를 위해서 보험 들죠? 가능하죠. 태아가 수익자가 돼. 그래서 수익자는 누구도 가능해요? 태아도 가능, 태아. 현존하지 않는 태아도 가능하다. 현재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현존하지 않는 태아도 가능. 제3자의 별표하고 지금 조문 보고 있어요. 조문에다 팍팍 적으세요. 조문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마무리가 끝나는 거예요. 민법이. 그죠? 엉뚱한 거 끝내지 마시고. 조문 보셔야 돼요. 조문.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 제3자에 지금 적고 있어요. 뭐라고 적고 있어요? 수익자라고 적었고 태아도 적었어. 현존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현존 안 해도 된다고. 다 시험 문제. 설립 중인 법인도 돼. 법인. 그래서 제3자는 현존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맞죠? 틀렸어요.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태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행할 거를 약정한 때는 그 제3자는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누굽니까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돈 요구할 수 있다.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급부 돈 요구할 수 있죠. 누구한테? 수익자가 누구한테? 낙약자에게 돈 요구한다고. 돈 주세요. 오케이? 그럼 요약자는 을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야는 뭐라고 그래요? 갑은 을에게 돈 보내라고. 1번 1랑 끝에다 뭐라고 써요? 지금 법 조문은 뭐를 요구한 거예요?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직접 뭘 요구? 돈 요구할 수 있죠? 이거 적었어 1번. 그럼 병이 아니라 누가요? 갑은 을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돈 지급하라고. 돈 뭐 하라고? 보내라고 할 수 있어. 그죠? 병은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을한테. 돈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법조문이야 이게 조문. 변형하면 요거야. 그럼 갑이 누구? 요약자는 누구한테? 낙약자에게 뭐라고? 돈 보내라고. 누구한테 보내라고? 수익자에게 돈 보내라고. 수익자에게 뭐 보내시오? 돈 보내시오. 요거 할 수 있죠? 28의 기출. 요건 27의 기출. 3번 그러면 3번. 더 발전할게요. 막 발전해 민법은. 응용이 돼야 돼요. 응용이. 암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계약법은 철저하게 암기가 아니라 이해예요.
암기하면 정리가 안 돼. 위로 치고 나갈 수가 없어. 특히 내년에는 다 사례 문제예요. 사례 문제 절반이. 암기 아니에요. 암기. 공법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민법. 공법 하듯 따라가면 안 돼요. 민법. 무조건 망해. 그러면 을 입장에서 볼게요. 을 입장에서. 갑이 주면 안 주면. 갑이 집을 주면 안 주면. 집을 주면 안 주면. 안 주면. 을은 어떻게 항변을 해요? 을은 항변을. 을이 항변할 수 있다. 그죠? 어떻게 항변할 수 있다? 갑이 뭐를 안 주면? 병이 뭘 요구해도 병이. 돈 요구를. 병의 무슨 요구를? 돈 요구를 거절해요, 못해요? 거절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왜?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 계약은 응용이야, 응용. 암기 아니야, 이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맥락상. 그죠? 같이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 개가. 29에 30회. 오케이, 일단 그래서 세 걸음까지만 나가요. 세 걸음까지만. 나머지는 기본에서 심화해서 살을 확 붙여드리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256페이지 한번 점검하고 갈까요? 256페이지에 맨 위에 1번. 싼 걸 1번이요. 낙약자는 을이에요, 을.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은 무슨 뜻? 갑을 관계가 꽝일 때. 적어볼까요? 뭐가 꽝일 때? 갑을 관계가 꽝일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거절할 수 있다. 병의 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즉 낙약자는 기본관계가 무효로 된 경우 수익자의 급부 요구를 받아줘요, 묵살하고. 묵살시켜버리고 거절할 수 있죠. 오케이. 뭐가 꽝일 때? 기본관계가 꽝일 때. 됐나요? 자, 문제는 2번이다. 문제는 2번이다. 2번에 별 5개. 1번하고 2번이 구별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낙약자는 을이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요약자는 갑, 수익자는 병. 요약자는 갑이요, 수익자는 병이죠. 사이의 법률 관계가, 갑병 관계가 어떻게 되면? 소멸하면, 거기다 쓰세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갑병 관계가 소멸해버렸네요. 그죠? 그래도 기본 관계는 무효요, 유효요? 기본 관계에 동그라면 기본 관계는 영향을 받음, 안 받음? 영향을 안 받음. 쓰세요. 영향을 안 받는다. 이게 꽝이어도 기본 관계는 영향을 받음? 안 받지. 그럼 기본 관계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무효요, 여전히 유효예요? 유효 맞죠? 그럼 수익자의 급부 요구, 수익자의 돈 요구를 거절하나요? 거절할 수 없나요?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 따라서요, 낙약자 입장, 얘 입장 가볼게요. 낙약자 입장이 중요해요. 얘가 싸우는 거는 지금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이죠, 돈. 뭐 때문에? 돈을 얘가 요구하는 거를 뭐 하냐고? 주냐 마냐. 얘가 지금 뭐 받으러 쫓아와 지금? 돈 받으러 맨날 우리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죠? 돈을 주냐 마냐죠? 누가? 낙약자가 돈을 주는 거죠? 줘야 되니까 얘를 뭐라고요? 채무자가 돈을 주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때 얘가 집중. 기본관계가 꽝이면 얘가 돈 달라고 대문 앞에서 농성을 1년 내내 해도 줘, 안 줘? 안 줘, 이 자식아. 뭐가 꽝이라서? 안 줘. 이걸로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맞죠? 또 얘가 집 주면 안 주면? 안 주면 돈 못 보내. 이게 꽝 아니어도 이 자식아, 얘가 안 주잖아. 못 주니까 얘가 안 주지. 그죠? 이게 무슨 관계인지 너 아냐? 얘가 집 안 줘서 내가 돈을 안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너 아냐고.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래. 그죠? 그러면 낙약자가 돈을 주냐 안 주냐. 두 번째는 얘가 갑병 관계가 어떻게 되면? 꽝 됐을 때 얘가 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거는 거절할 수 없다. 끝.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민법 기본서 저자 양민과 함께 고득점 맥을 수강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바로 오겠습니다.